이슈 딥다이브, 오늘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윤여민 이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테슬라 폭등에도 웃지 못하는 2차 전지. 네, 테슬라 간밤에 급등세가 엄청났습니다. 차트가 오류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급등이었다고 하는데요. 22% 상장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테슬라 주주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그 매기 확산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테슬라가 어저께 22% 오른 거는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랐다라는 것도 있지만 쇼 커버링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테슬라의 영업이익 증가가 과연 어떤 원인이냐라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원가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테슬라의 이제 판매 대수에 비해서 매출 증가폭은 더 적게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마켓 경쟁이 이제 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된 이제 비용이 줄었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의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해서 이런 영업이익이 확대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2차 전지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부 자체 생산을 해서 전기차 및 그다음에 ESS에 이제 장착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의 이제 3분기 2차 전지 생산량은 6.9 기가와트입니다. 전년 대비 한 7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2차 전지를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납품 가격,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지금 현재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납품 가격 같은 경우도 쉽게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납품을 하겠다라는 회사들도 납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의 판매가 2차 전지와는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 후보의 약진도 2차 전지 업체들의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좀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와 이제 자동차 회사는 약간 좀 다르게 결을 다르게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국내 2차 전지의 결이 달라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트럼프 후보의 약진, 이게 또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또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트럼프의 약진이 테슬라에는 정말 나쁠 게 없는 그런 또 상황이라는 게 뭐 심리적으로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테슬라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 폭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없어지면 그만큼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전기차의 생산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이제 미국 내에서 입지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좀 더 회사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닥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타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가 줄면 거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그러니까 전기차가 덜 팔리면서 납품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를 미는 게 회사 측면에서도 더 이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서 보조금을 없애십시오. 그것은 테슬라에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업종의 보조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좀 기억에 남아서 제가 적어놔서 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윤여민 이사님, 오늘 테슬라 관련주 가운데 그래도 LNF 쪽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죠. 5% 음봉이 아쉽긴 하지만 5%의 상승입니다. 2차 전지 화색을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와 좀 디커플링 되는 부분은 사실 뭐 2000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오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뭐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비단 2000년만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테슬라 사실 간밤에 어떻게 보면 20% 이상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관련된 특히 이제 사실은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일회성 비용이긴 합니다만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좀 가치 낙폭을 좀 키우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테슬라와 관련돼서 좀 이제 앞에서 대표님께서 좀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확실히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만, 이 저가 자동차, 특히 이제 저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건 결국 이제 LFP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과연 테슬라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쪽과 좀 연관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퀘스천이 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테슬라의 어떤 실적 혹은 주가의 향방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와 확실히 연관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의구심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좀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이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지금 이제 전동차 회사들의 내연기관차 회사들의 어떤 전기차로 전환, 여기서의 어떤 니즈 마켓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더디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RA 보조금과 상당히 좀 연관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사실 미국에 공장을 좀 많이 지어놓은 회사들이 있죠. 특히 뭐 LG에너솔루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에너솔루션, SK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IRA 보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익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의 어떤 연관관계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미국의 정책과도 좀 연관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에 좀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의 반등을 좀 못 따라가는 그러한 시장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니켈 배터리라든지 이런 좀 배터리 가격 인하를 위한 여러 또 기술 혁신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심주 오늘 윤여민 이사님만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보다는 좀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에 대한 부분을 좀 개척을 하고 있는 회사, 저는 LG에너솔루션이 그래도 좀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에 뭐 포드와의 좀 대규모 수주도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LFP 수주했었죠. 뭐 르노 쪽이랑 수준했던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폴란드 공장 쪽에 가동률도 회복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의 어떤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만, 이와는 좀 별개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고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쪽에서는 LG에너솔루션을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주 모멘텀 최근 주목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탑픽으로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아품은 금융주 계절이 왔다. 저는 이번 주에 추워져서 난방 기기들을 확보하면서 추위를 좀 물리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요.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 와중에 밸류업에 대해서 또 금융주가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KB금융이죠, 대표님? 네.
그렇죠. KB금융이 이제 전일 이제 3분기, 그러니까 장을 끝나고 나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사상 최대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3분기 당기 순이익이 1조 6천억, 뭐 전년 대비 18%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2분기 대비해서는 뭐 조금 소폭 감소는 했지만, 그건 뭐 일단 2분기 자체가 ELS 이제 충당 부채 환입으로 인해서 좀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이제 컸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뭐 실적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4조 4천억가 상당히 좋은 올해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계열사 모두 실적이 호조세를 이제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 이제 NIM, 뭐 과거에 이제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 한 13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자산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를 상쇄를 하면서 은행 관련된 순이익은 전년 대비 11.5% 증가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주요 계열사의 이제 3분기 순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53%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8.3%, 그다음에 카드 같은 경우도 44% 증가한 만큼 계열사들의 실적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발표된 게 밸류업 관련된, 그러니까 주주환원처액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더 시장에선 주목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거와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1,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795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내년부터는 CTI1 비율을 13% 초과하는 잉여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 환원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CET1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주 자본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CET1의 이제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험 가중 자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출 자산에 대해서 가중치를 매겨서 이 위험 가중 자산하고 보통주 자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자기 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나누는 그런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들의 이제 주요 재무 안정성 지표로 이제 활용되는 그런 이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올해 이제 CET1의 비율이 이제 13% 중반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비율 중에서 0.5%를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큰 금액을 주주 환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금융주는 KB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신한지주와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뭐 일단 실적 관련돼서는 관련된 부분도 지금 주목도를 보이지만 그와 더불어 주주환원책을 어떻게 이제 발표할 것이냐가 시장에 좀 더 관심사항을 갖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금융주 전반적으로 이런 주주환원책 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면서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금융주들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지금 밸류업 지수에 빠져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뭐 이제 밸류업 지수를 다시 이제 조정을 할 때 편입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는데 KB금융 앞으로도 실적 잘 낼까요? 윤 이사님. 말씀 주시려고 또 대표님 하셨는데 윤 이사님 의견으로 바로 일단 좀 넘어갔다가 타픽 알아볼 때 말씀 들어볼게요. 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금융주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하고도 연관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배당에 대한 성향도 좀 개선되는 기능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상쇄할 수 있는 좀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배당 성향이 좀 강해질 수 있고 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성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수세가 많이 연관돼 있는 뭐 성장주 쪽에 대한 제가 볼 때 매수세보다는 뭐
통신주라든지 뭐 금융주, 증권주 쪽으로 좀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시장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 결국 이제 배당과 관련된 쪽으로 제가 볼 때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도 좀 어떤 상상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10월, 11월 정도 되면 이런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약간 전통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 매수세가 좀 잡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이제 3분기 최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는 계속 좀 실적을 좀 갱신해 나가는 그런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금융주에 대한 매수세는 꾸준히 잡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또 배당금 기준도 좀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10년간 코스피의 평균 배당률이 배당 수익률 한 1.7%였는데 최근 1년간 한 1.9%, 한 0.2% 정도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배당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지부진한 시장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좀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좀 확인됐다는 점도 제가 볼 때는 배당주 쪽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몰리는 하나의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금융주가 호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그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배당을 노리는 매수세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적 역시도 굉장히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대출에 대한 수요도 뭐 계속 되고 있습니다. 탑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순재 대표님. 네. 저는 뭐 일단 뭐 대표주죠. KB금융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만 그 네. 기준금리가 인하하는데 과연 수익이 좋아질 것이냐라고 보면 일단 한동안은 좀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서 예금금리는 인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 가상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대 마진율이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일단 4분기에도 금융주 관련돼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예대 마진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은 좋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이사님은 또 어떤 종목으로 탑픽을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저는 금융주 하면 항상 좀 말씀드렸던 뭐 증권주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상당히 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분기부터 금융업계 최초로 뭐 열린 IR을 좀 도입했다라는 얘기했죠. 사실 주주 소통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지난 7월에 정부의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지금 이제 그 최초로 금융지주사 최초로 지금 밸류업 실행 계획을 좀 공시했습니다. 상당히 좀 발빠르게 정부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맞춰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밸류업과 관련돼서 가장 이제 떠오르는 종목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꾸준히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정도로 정말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금융지주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메리츠 금융지주 상당히 좀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한 장세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주의 추세 상승 가능성 보면서 탑픽 알아봤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실적 시즌 기대주는 어제를 지나면서 실적 시즌이 더 무르익는 모습입니다. 좋은 종목들은 그래도 좀 올라가고 좋지 않은 종목들은 또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기대할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예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임순재 대표님?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나온 발표에 따라서 뭐 주가의 등락이 좀 거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기록한 그런 기업들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SK하이닉스나 뭐 KB금융, 뭐 현대모비스 같이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이제 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3분기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뭐 전력기기나 아마 금융, 뭐 조선 이런 쪽으로 뭐 비교적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실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일단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4분기에 과연 이런 3분기에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오늘 뭐 얘기가 나왔었던 금융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이 일부 좀 주춤거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력기기에 대한 설비 관련된 부분은 뭐 향후에 미국 관련된 뭐 미국에서도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AI 시대에 맞춰서 이제 전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조선 관련된 업종들도 계속 이제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탑픽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아질 종목도 관심이 모이지만 연말 연초 지나면서 내년에 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적 시즌 기대주 있을까요, 이사님? 네, 사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눈높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전망이 한 달 사이 한 7.3% 정도 영업이익 전망이 좀 낮아진 상황. 이런 부분들이 4분기까지도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도 6.1% 정도 영업이익 전망이 낮아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뭐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역으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상승하는 섹터는 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뭐 은행이나 증권을 포함해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철강, 기계, 조선, 자동차, 화장품, 의류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관여되지 않은 섹터들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의 컨센서스가 좀 많이 올라감을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자동차, 뭐 화장품, 조선 정도만 좀 개인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갈 뿐 사실 은행 증권이라든지 뭐 철강 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매수가 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 특히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재미없는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어떤 섹터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숫자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이런 섹터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올해까지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못하다고 역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내년을 보면서 모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결국 이제 올해 지금 3분기 당장 실적이 좀 좋아지는 섹터 혹은 뭐 내년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섹터로 좀 구분해서 이번 실적 시즌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종목군들 섹터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탑픽으로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대표님?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탑픽으로 이제 LS 일렉트릭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분기 이후서부터는 좀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는 오늘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강한 그런 이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이제 부품에 대한 이제 판매 증가로 인해서 관련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 19일 날 인베스터 데이를 지금 실시할 예정이니까 여기에서 또 뭐 기업 가치 제고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 관심주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저는 이제 조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 한 종목 갖고 왔고 하나엔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실적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매출액은 한 2,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66억 정도가 좀 예상되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뭐 1,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조선 업황에 대한 부분들, 뭐 글로벌적인 제가 볼 때는 대호황 계속 좀 이어지는 부분을 좀 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소에서도 지금 수주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한국과 중국의 좀 듀얼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조선 3사보다는 좀 부품 쪽, 그중에서 엔진 쪽에서 봤을 때 하나 엔진 실적에 대한 부분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자꾸 살피게 되는데요. 어제 실적 좋았었던 삼성중공업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도 나왔었는데 오늘 주가는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실적 관심주 LS일렉트릭,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화엔진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오전장의 흐름을 통해서 오후장의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금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